정경심 교수의 구속 첫날 조국 전 장관이 아들과 이제 면회를 했다. 어제 오전 10시 50분이에요. 정경심 구속 수감 10시간 만에 아들 전 정책보좌관 김모 변호사와 함께 조국 전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첫 면회를 왔고 면회 시간은 10분 남짓. 정경심 사회적 물이 일으킨 중요 피의자인 점을 고려해서 독거실 수감 중이다라는 것도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정당국 관계자는요, 정시에 식사를 하는 등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거실 수용은 내부 논의 결과 이뤄진 조치. 이 역시 조응천 의원이 앞서 저희 돌직구쇼에 와서 아마 독거실, 독방에 수감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독거실에 수감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김광삼 변호사님 착잡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내가 이제 수감이 됐고 아내의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아들과 함께 찾았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일단 뭐 수사 받을 때부터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이 많았겠죠. 예. 압수수색 당하고 그다음에 또 뭐 계속적으로 7번 이상 불려서 나가서 조사받고 그런 거 과정을 겪으면 아마 당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긴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일단 면회를 가서 이제 정경심 교수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일단 필요한 게 뭐냐. 이제 그런 취지로 하면서 우리가 보통 영치금이라고 넣어주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자신이 이제 필요한 걸 삽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도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게 있고 아니면 이게 질이 좀 낮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좀 질 좋은 그런 수의를 사입을 수가 있는데 어제 아마 대화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거였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이러한 수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적부심과 관련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나눴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또 변호인들도 이제 접견을 갔다고 하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있어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대로 계속 부인을 하면서 재판을 받을 거냐. 그러면 결국은 나의 수감 생활이 더욱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범위에서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어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결론을 못 내릴 걸로 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적부심 청구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구속 판결에 대해서 이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를 다시 한번 묻는다는 거죠. 정경심 교수가. 자, 그런가 하면 정경심 교수의 이 구속의 결정타가 정경심 교수의 평소 녹음 습관 때문이었다라는 분석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법원 구속영장 발부의 결정적 이유, 정경심 씨가 직접 녹음한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검찰은 그제 영장실질심사 당시에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 정경심 씨와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와의 녹취 파일을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녹취를 누가 했느냐? 정경심 교수가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자, WFM 주식을 놓고서 두 사람이 이렇게 대화합니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주식이 얼마나 올까? 주식을 대파하는 게 좋을까? 언제 샀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 미공개 정보로 차명 매입한 주식 가격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 자, 그러자 검찰이 이 녹취 내용을 공개하자 정경심 씨 측이 예상 못한 증거를 공개해서 상당히 당황해했다라는 내용도 현재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김희정 장관님,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검찰이 이 녹음까지 갖고 있어? 를 예상하지 못했던 걸까요? 네, 영장 청구하고 있는 재판 과정에 있어서 실제 재판 과정에 있어서는 요즘 검찰이라든지 변호사들이 PPT 자료로 활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만 영장 청구 재판에서 이렇게 양측이 다 PPT를 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알려질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 녹취 파일은 틀지 않았지만 녹음 파일을 틀진 않았지만 녹취한 거를 이제 PPT에 쭉 언급을 한 거를 보고 녹취록이죠, 녹취록. 그렇습니다. 예. 이제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점에서 달라지고 있냐면 본인은 그동안 WFM 관련돼서 영어 회사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영어 관련된 자문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자문료를 받았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실제 녹취록에는 언제 사야 되냐, 뭐 언제 파느냐, 주식은 얼마나 오를 거냐라고 명확하게 영어 자문과 상관이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돈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게 여러 차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말을 바꾼 적이 있었냐면 정경심 교수가 지인이 추천해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오촌 조카가 다 한 일이지 나는 몰랐다라고 또 말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오촌 조카에게 속은 게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라는 녹취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 녹취록 이외에도 그 전화 통화 리스트가 나온 거에 보면 오촌 조카 조범동 씨뿐만 아니라 사모펀드 관련된 운용과 관련된 임직원들과도 정말 수시로 전화한 기록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정말 구속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11개 정도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변호사분들 말씀에 의하면 증거가 워낙 확실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만 반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종일관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턱 밑에 증거를 들여다대도 부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턱 밑에 대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영장 판사 입장에서는 인정한 거 인정하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아예 이런 증거를 가지고도 부인을 해? 이렇게 돼서 영장을 이렇게 발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검찰이 공개한 녹취록 내용을 보면 정경심 교수가 이제 오촌 조카 코링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조국 전 장관의 조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WFM 주식이 얼마나 오를까? 그러니까 수익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부분. 그리고 앞서서 조국 전 장관은 저화제 안에는 이 투자된 돈이 어떻게 어디로 투자되는지 자본의 흐름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지만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은 이 녹취록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자, 김관선 변호사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검찰이 이거 녹취록 따는 거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제가 이제 검사용어를 좀 많이 쓰는데 이거 녹취록 어떻게 딴 걸까요? 그 저분도 약간 제가 이제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어떻게 땄을까 상당히 좀 이해는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조 전 장관과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지금 법원에서 다 기각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 파일 자체가 아마 휴대폰에 남아 있을 텐데 정경심 교수 거기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이제 상대방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알려지긴 정경심 교수 뭐가 녹취한 거라 나와 있는데 그게 또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상대방인 조모 씨 휴대폰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 저 내용이 사실은 또 정경심 교수 동생과도 통화한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제 혹시 김광산 변호사님 나도 모르게 내가 녹취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녹취 파일이 휴대폰에 저장이 될 텐데 보통은 클라우드라고 해서 자동으로 백업되는 기능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예. 이게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기종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튠스라는 거기에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클라우드 그걸 이용했느냐 이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장이 될 수 있는데 아마 그 부분 자체까지도 검찰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저걸 만약에 검찰에서 입수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입수를 했겠죠. 그런데 저 내용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주식이 얼마나 오를까? 사실 주식이 얼마나 오를까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당시에 WFM 자체는 거의 실적이 없는 굉장히 적자 회사였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얼마나 오를까는 오를 예상을 우리가 작업을 하면 얼마까지 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얘기해 줬을 가능성이 크고 근데 주식을 되파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지금 사실 주당 5,000원을 샀잖아요. 근데 주식이 5,000원보다 훨씬 더 올라갔다가 오늘 갑자기 또 5,000원 밑으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12만 주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 투자증권의 그 개인 자회사 운영해줬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WFM 주식과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가 굉장히 들떠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자체는 저것이 오를 거에 대한 좀 그러한 기대감에 좀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